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3편. 풀지 못한 숙제의 흔적.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한 번 실수한 사업가는 같은 실수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나중에도 좋은 친구를 고르지 못합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이렇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사악한 속성을 가진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 합니다. 예전에 의도치 않게 범한 실수의 원인이었던 감정적 컴플렉스와 의식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즉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의 기질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유로 친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떤 사소한 계기 하나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고약한 성격이 스멀스멀 밖으로 기어나와 우정을 깨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었다 잃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하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터지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습관 역시 정신적 성장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명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그의 심리적 상태와 성장 수준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남이 하는 변명은 속셈이 훤히 보입니다. 반대로 남들은 나의 뻔한 변명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잘못이라는 점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남 탓이라고 굳게 믿고 싶기 때문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라도 하듯이 그 변명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며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차한 변명, 자기 합리화, 현실 도피를 지속하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습성에 젖고 위기가 터질 때마다 몸에 밴 행동 양식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20-30년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인 성향과 기질은 사실 지난 2만 년, 3만 년, 심지어 5만 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나쁜 습관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 괜찮다는 식으로 애지중지하며 보듬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단점뿐 아니라 그 단점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변명의 보따리까지 잔뜩 짊어지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삶이 제공하는 경험과 가르침의 혜택을 거부하며 환생하다 보니 통찰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의미 없이 시간만 축낸 것입니다. 성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지닌 잠재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더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주체성과 자기 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조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관습에 전혀 얽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고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머릿속에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동양 철학이 제시하는 해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한 전통에 치이다가 데인 후 다른 전통으로 갈아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맞서기보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인이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동양 철학은 서양의 사상과 다르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도 많고 그 가르침을 대변하는 영웅, 순교자, 현자, 성자도 역사책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만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상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어설픈 철학은 실전에서 참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검증된 전통과 원칙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 큰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동양 철학은 재미로 대충 훑어볼 만한 것도 아니고 잠시 유행을 탔다가 사라질 패션도 시대정신도 아닙니다. 서양 철학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역사와 위엄을 지닌 동양 철학은 거부감이나 불안감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동양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용성을 판단합니다. 지난 20년간 서양에서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서양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은커녕 문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집단의 미래를 정하는 국가의 정책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했습니다. 삶의 조화도 깨져버렸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신으로부터 멀어졌고 인간이 만든 허접스러운 법의 강력한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섭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것과 남이 비판하는 것에 목숨을 걸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서양인은 동양 철학에서 신선함을 느낍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설고 먼 나라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새로운 종교로 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고안한 도덕적, 철학적 가르침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내다 버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철학과 과학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은 동양의 가르침 역시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